4번 농취증입니다. 가장 옳은 거. 옳은 거가 맞네요. 이 부동산 등기법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농취증 필요 없죠.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1번 아니고요. 농취증은 그 법률 행위를 했을 때 유무상 불문하고 법률 행위를 했을 때 이거를 첨부를 해야 되고요. 상속 같은 경우는 내가 아버지가 저기 나는 도시에서 일하고 있고 아버지가 농촌에서 농지에다가 농사 짓고 계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그 지방에 있는 농지를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나는 지금 도시에서 지금 회사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상속 받으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취득해야 되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속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농지증 없이도 당연히 그냥 상속하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법률 규정에 의한 거기 때문에 농지증 필요 없고요. 국가나 지자체 다 필요 없죠.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 이거 그 선례 예규 선례에 있는 내용이고요. 뭐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런 선례가 있어요. 네, 뭐 공부하신 분이면 알 거고 아니면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네. 뭐 이거 2차에서도 그닥 이거 이렇게 실제로 답안에 쓸 일이 있을까? 뭐 이거 굉장히 특수한 그 예규 선례이기 때문에 뭐 2차 등기 서류나 이런 거 할 때도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한 번도 실제로 이런 이 선례를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풀거나 답안에 쓴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1차용으로 그냥 이런 예교 선례도 있다고 그냥 알아두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종중도 그 농지를 취득할 수가 없죠. 네, 취득할 수 없는데 그냥 이런 뭐 위토 대장이 어쩌고 저쩌고 농지개혁 당시 이거는 가능하다라는 거 그냥 그 정도로만 알아두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첨부 안 해도 되는 경우 가능한 경우니까 다 아니었으니까 4번이 답이네요. 농업 생산 농지 사용하기 위하여. 아, 이거 농지 전용 허가 받았어도 농지증 첨부해야 됩니다. 네. 이게 왠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으니까 뭔가 이렇게 뭐 농지증 비스무리한 거니까 이거 그럼 첨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따로 첨부해야 돼요, 농지증. 답이 4번입니다. 농지증을 첨부해야 되는 경우. 나머지는 첨부할 필요 없죠. 5번 등기관의 통지 옳지 않은 거 발견했을 때는 뭐 이렇게 해서 알려줘야 되고요. 각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거 틀렸죠? 각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1인에게만 통지하면 됩니다. 등기 권리자 쪽 1인, 등기 의무자 쪽 1인 이런 식으로. 2명 이상이면 1인에 통지해야 된다. 그냥 법률 조문이죠. 1번이 틀렸고요. 나머지는 다 맞나 봐요. 관할이 아닌 경우. 29조 1호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29조 2호 하여튼 이게 두 개가 1호 2호죠. 네. 무효 사유, 당연 무효 사유. 그래서 하면은 1개월 기할 정하여 뜻을 통지해야 된다. 예, 말소하기 전에 통지해 줘야 돼요. 이 1호, 2호 사유일 때. 예, 다 조문 내용이고요. 부동산 등기법 39조? 37, 그쪽 근방인데. 예, 하여튼. 등기 경정 말소. 경정이 32조죠. 말소가 58조였나? 네. 다 조문 내용입니다. 3번.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토지는 여기다가 건물의 경우는 소관청에다가 통지해 줘야 되고요. 다 조문이에요. 다 부동산 등기법. 가등기에 등기 했을 때는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는 다 말소해야죠. 침해하는 등기 직권으로 말소하고 그 말소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네 거 말소됐어 그러고 통지해줘야죠. 네, 다 맞는 거. 조문 문제였고 이거는 1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 바꿔서 그냥 냈네요. 6번 대지권입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대지권은 되게 그 부동산 등기법에서 그 뭐 신탁이랑 대지권 약간 그 양대 산맥이죠. 부동산 등기법에서 가장 양도 많고 단독 이제 그 부동산 등기법에 이제 각 파트별이 막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그 내용이 좀 어렵고 와닿지 않는 파트가 신탁이랑 대지권인데 저는 그 중에서도 대지권이 가장 압권인 것 같아요. 처음에 공부할 때 가장 힘들었고요. 가장 넘기 힘든 산 같은 느낌인데 수험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죠. 대지권이 2차에서 나오면 그냥 법전 베끼기 바쁘고 뭐 법전에 거의 내용 정리가 잘 돼 있긴 한데 내용이 워낙 많고 조문수도 많고 내용도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냥 쓱 읽었을 때 선뜻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어려워요. 네, 2차에서 어렵고 뭐 올해 출제될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네요. 뭐 그거까지 예측할 수는 없는데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비는 해놔야죠. 일단 뭐 객관식 풀어보겠습니다. 1번 등기 기록에 대지권이 뜻의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토지에 이거 외에 이거 조문 내용입니다. 조문 60
61조 조문입니다. 왜 권리가 있을 때는 이거를 건물의 등기 기록에다가 표시를 해줘야죠. 왜냐면 토지 등기 기록을 보지 않고도 건물 등기 기록만 봤을 때, 아, 이런 별도 토지에 별도 등기의 뜻이 있구나, 이걸 보면 그때서야 토지 등기 기록을 보면 되고,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반드시 이 토지 건물 등기부를 둘 다 보지 않고 그냥 효율적으로 건물의 등기부만 봐도 이 토지에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거 표시를 뜻을 기록하라고 그냥 조문 내용이고요. 맞는 겁니다. 조문 그대로 옮겨왔어요. 구분 소유자가 두 개 이상의 소유한 때에는 뭐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거 집합건물법 20조였나 21조였나 그 내용이죠. 12조였나? 네, 그 집합건물법 12조, 20조, 21조 요거 세 개 정도는 집합건물법이 정식 명칭이 집합건물의 관리 및 소유에 관한 법률인가? 근데 이거는 법전에 없어요. 네, 우리 시험 나눠주는 법전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조문을 좀 몇 개는 외워야 됩니다. 다는 아니고 20조, 12조 이게 몇 개 항상 나오는 그 조문이 한 3개인가 4개 있어요. 그것 정도는 조금 암기를 하든지 내용은 숙지는 해둬야 됩니다. 법전에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지권 문제 나왔을 때 이거 해당 관련 부분 나오면 2차에서 이걸 안 보고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맞는 내용이죠. 네. 법조문 그대로 옮긴 거고요. 전유분만에 대한 이행 판결을 받은 경우에 이게 안 되면 할 수 없죠. 네. 분리처분이 안 되니까 이런 가능 규약이 있든지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대지권 등기를 일단 말소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지권 등기를 말소했으니까 토지하고 건물이 분리됐죠. 그리고 따로 분리처분하도록 이런 규약이 있다고 치면은 그 규약을 첨부 정보로 제공해가지고 전유 부분만에 대한 판결을 받아서 판결을 받았으니까 전유 부분만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걸 첨부해서 말소하지 않는 한 안 왔으니까 아직 이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분리처분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이니까. 맞는 내용이고요. 4번이 틀렸나 보네요. 지상권이 대지권이고 대지권은 소유권일 수도 있고 지상권일 수도 있고 임차권일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대지권이라는 게 어떤 건물이 땅 위에 서 있기 위한 그 위한 권리를 말하는 거죠. 이 건물은 땅이 없이는 존속할 수 없으니까 존재할 수 없으니까 건물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기반하는 토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로 그 토지가 내 땅이면 되죠. 내가 내 땅 위에다 내가 건물 지으면 당연히 대지권이 소유권이 되고 내 땅 위에 당연히 건물 지을 수 있죠. 근데 내 땅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 거기다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어떤 권한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토지를 사고 싶은데 토지를 만약 땅 주인이 안 판다. 그러면은 그 땅 위에 지상권을 설정하면 되죠. 지상권이 땅 위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럼 땅 위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권한으로 대지권으로 얻어서 그 위에다가 아파트를 짓든지 상가를 짓든지 단독주택을 짓든지 축사를 짓든지 하면 되죠. 네. 그리고 그 지상권으로 할 수도 있고 토지를 사용 수익 하는 거는 지상권도 가능하고 그냥 토지를 임차를 해도 되죠. 임차권으로. 임차권도 대지권으로 가능합니다. 다 법률 조문에 나와 있고요. 그럼 토지를 내가 임차해서 몇 년 뭐들부터 뭐 20년 동안 건물이니까 뭐 1년 2년 하진 않겠죠. 1년 2년 쓰고 부실 건 아니니까. 그럼 임차권을 장기로 계약을 하겠죠. 최소한 뭐 20년 30년 이렇게 했으면은 토지를 20년 30년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근데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을 얻었으니까 임차했으니까 그 위에다가 이제 건물을 지으면 되겠죠. 그럼 대지권이 임차권이 되겠죠. 그래서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이런 것들이 대지권으로 가능하다는 거. 토지 등기 기록에 그러한 뜻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상권의 이전 등기를 할 수 없고 지상권을 지금 이 지상권이 대지권인데 지상권을 이전 등기를 해버리면 지금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그 위에 건물에 이게 지금 일체화 시키라는 거잖아요. 대지권 등기가 분리처분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토지랑 건물이랑 따로 놀지 않도록. 근데 지금 이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해버리면은 이 지금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이게 바뀌어버리니까 안 되겠죠.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 토지 등기 기록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에 가등기도 할 수 없다. 이거는 가능해요. 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지금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달라지면 안 된다며 건물이랑 토지랑 이거 주인이 바뀌면 안 된다며 이게 맞는데 지금 이 지상권을 대지권을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토지 위에 지상권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건물이 존속할 수 있죠. 그 건물을 지은 사람이 지상권을 얻어서 이게 지금 건물을 지었으면 이게 일치하니까. 근데 이때 그 땅에 만약 소유권이 바뀌면 지상권은 상관이 없죠. 지상권이 침해되지 않는 한 토지의 소유권은 뭐 갑에서 을로 바뀌든 을에서 병으로 바뀌든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등기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분리처분 금지에 반하는 그런 거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건물은 지금 대지권이 지상권이기 때문에 땅 위에 상용 수익권만 갖고 있으면 그 땅의 소유권은 바뀌든지 말든지 관계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토지의 등기 기록에 이런 가등기가 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법조문 내용이에요.